안녕하세요. 갱스터디의 은경쌤이에요. 오늘은 2023년 고1 3월 모의고사 첫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18번으로 가보면요. 18번은 편지기르죠. 그러면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뭔지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 뭐더라? 거주자더라. 자, 근데 어디에 거주자입니까? 나는 블루 스카이 아파트의 거주자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내가 알게 됐대요. 자, 뭘 알게 됐을까요? 라고 해서 이 대절은 알게 되다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접속사가 되는 거겠죠? 더 키드 존이 걔가 근데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데? 라고 해서 지금 뒤에 in need of가 들어가 있어요. 보통 in need of는 합쳐서 뭐뭐를 필요로 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자, in need of가 나왔으니까 선생님 하나만 비교를 할게요. 우리가 그냥 in need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of 없이 in need가 나올 때는 도움이 필요로 하는, 즉 어려움에 처한이라는 뜻이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한데? 라고 봤더니 뒤에서 수리가 필요하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얘가 뭐가 되는 거다? 편지를 쓴 이유네요. 어떤 게? 키드 존이 뭐가 필요하다? repairs. 수리가 필요하더라. 자, 여기 문법적인 거 하나만 보고 가면요. 지금 문장에서 observed 여기는 지금 동사는 과거를 썼습니다. 그죠? 자, 근데 대절에는 지금 is, 현재를 썼어요. 본 거는 내가 글을 쓴 현재보다 전에 봤기 때문에 이제 이 글을 쓰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쓰는 건데 아이들을 위한 지금 구역 자체가 수리가 필요한 건 현재, 그냥 일반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현재 시제로 쓴 거 조금 차이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I want가 나왔는데 여기서 want는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로 쓰였겠죠. 자, 그래서 you가 목적어. 너한테 뭐 하기를 원하는데요? 라고 해서 여기 투부정사. 일반적으로 일반 오형식 동사는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합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거는 하나의 세트로 pay attention to 볼게요.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다 라는 뜻으로. 그럼 관심 좀 기울여 달라는 거야. 근데 어떤 거에 관심을 기울여줘요? 아까 수리해 달라고 했잖아요. 수리해 달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면 아주 형편이 없는 상태인 거야. 뭐가? 플레이그라운드의 equipment. 설비가 지금 형편이 없어요. 그 존에서. 즉 아까 말했던 키드존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가 지금 너무 안 좋다 형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글쓴이가 요구하는 건 뭐다? 이거. 관심 좀 가져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럼 도대체 얼마나 어떤 문제점들이 있길래 이게 안 좋은 상태라고 표현했는지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우선 그네는 어떤 상태야? 손상이 됐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페인트는 지금 다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디에 있는 거? 미끄럼틀에 있는 몇몇의 볼트들이. 자, 여기도 한번 some of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걸 부분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부분수가 나왔을 땐 of 뒤에 있는 명사에다가 switch. 그래서 여기가 지금 복수 명사잖아요. 복수 명사니까 여기도 보이는 것처럼 are, 복수 동사를 쓴다는 거. 자, 그럼 볼트들은 다 어떻게 되고 있는데요? 없어졌어. 볼트는 없어져, 페인트는 다 떨어져 나가, 그네는 손상됐어. 이런 상태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시설들이 have been이라고 해서 여기는 현재 완료를 썼네요. 자, 현재 완료를 쓴 이유는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만큼의 시간에 덩어리지 않습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금 어떤 상태예요? terrible. 아주 형편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언제 이후로요? 라고 해서 지금 since라는 표현 때문에 얘가 같이 have been이 나온 거야. 그때 이후로니까. 근데 언제 이후로인데요? 우리가 여기로 이사 온 이후로 이렇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 온 건 언제야? 딱 명백한 과거 시제잖아요. 그때 이사를 딱 왔으니까. 하지만 이사 온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의 덩어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moved는 과거로, 그리고 앞에 있는 상태였다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현재 완료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since이기 때문에 얘는 현재 완료의
계속 표현이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나 한 줄만 더 보도록 할게요. 봐봐봐.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은 뭐합니까? 위험해. 자, 누구한테 위험해요? 아이들한테 위험하다라는 거야. 자, 어떤 아이들 묶을게요. 자, 여기는 현재 분사가 뒤에서 아이들을 꾸미는 거겠죠? 자기가 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능동을 나타내요. 그럼 거기서 있는 아이들한테는 그게 너무 위험합니다. 그건 뭔가요? 앞에 나온 시설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뭘 나타내는 거예요? 열악한 상태. 즉 아주 열악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야. 이렇고 이렇으니까 제발 이거 수리 필요해.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얘기하잖아요. 주제문에 같이 연결 지을게요. Would you please 해줄 수 있냐고요. 자, 누가, 네가. 근데 뭘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여기는 have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얘는 사역 동사로 쓰였죠. 가지다 동사가 아니라 시키다 동사야. 그러면 뭐가, 그것들이, 목적어가. 자, 여기서 그것들이라 하면 뭘 나타내는 거냐면요. 앞에 있는 이 시설들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시설 입장에서는 어때? 수리를 자기가 하는 건가? 아니죠. 수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기 목적격 보어 자리는 보이는 것처럼 과거, 분사, 즉 당하는 거, 수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니까 이 자리는 동사 원형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ing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네 다 안 돼요. 자, 그럼 수리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라는 얘기로 얘 요청을 좀 더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마지막 마무리 질게요. 나는요, would appreciate니까 굉장히 감사하겠대. 자, 뭘 해주면? 여러분이, 즉 네가 이렇게 즉각적인 관심을 보여주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얘는 부사적용법. 뭐 하기 위하여. 즉 이 문제들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관심 가져주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라는 이야기로 이 문제는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 다음 문제는 심경 문제죠. 그래서 심경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행을 갔나 봐. 여행을 갔는데 어디로? 로키 산맥의 2-week trip이니까 2주간의 여행 중에서요. 누가? 내가 봤대요. 자, 뭘 봤습니까? grizzly bear이라고 해서 회색곰 한 마리를 봤대. 어디에서? 그것에, 즉 회색곰 한 마리가 사는 그런 자연 서식지에서 곰을 만난 거야. 자, 이랬을 때 at first, 처음에는 I felt joy야. 즐거웠대. 즐거운 기분을 느꼈어. 자, 뭐 했을 때요? 라고 해서 여기 as는 when 접속사 느낌이죠. 뭐뭐 했을 때. 그럼 누가? 내가 봤을 때. 얘들아, watch는 대표적인 무슨 동사죠? 그쵸, 얘는 지각 동사예요. 지각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럴 때는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보이는 것처럼 동사 원형을 쓸 수 있고요. 얘는 동사 원형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바로 ing도 가능합니다. working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겠죠. 그럼 곰이 지금 걸어오고 있는 거야. 어딜 가로질러서? 그 길을 가로질러서, 땅을 가로질러서 막 오는 걸 봤을 때 나 너무 기분이 좋았다라는 얘기죠. 그럼 첫 번째 글쓴이의 기분은 어땠나요? 지금? 좋아. 난 지금 신나는 거야. 자, 그럼 곰의 행동을 좀 보도록 할게요. 뭘 하고 있는지. 자, 그 곰이 멈춰 섰어. 자, 얼만큼? 여기는 하나의 표현으로 every once부터 있는 while까지 합쳐서 얘는 가끔씩이라는 표현이죠. sometimes 느낌이죠. 그럼 가끔씩 멈췄다는 거야. 곰이 왜 멈췄을까를 나타내기 위해서요. 여기 투부정사. 얘는 부사적 용법 목적입니다. 그 이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표현으로 볼게요. turn about 하면 방향을 바꾸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뭐의 방향을 바꿨어요? 그의 head, 머리의 방향을 바꿨다는 얘기니까 얘가 이렇게 고개를 돌려봤다라는 얘기야. 자, 뭐 하면서요? 컴마 찍힌 ing 분사 구문이네요. 얘는 동시동작. 즉 깊게 막 코를 킁킁거리면서 이렇게 돌아봤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여기서 문법적인 구조 하나만 보고 갈게요. 선생님 옆에다가 필기를 할게요. 우리가 stop이 나왔는데
stop 같은 경우는 to 부정사를 쓰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stop ing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다 올 수는 있지만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좀 잘 챙겨 보셔야 돼요. to 부정사가 온다라고 하면 뭐뭐 하기 위하여 멈추다가 돼요. 자, 그리고 ing가 왔을 때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가 돼요. 그래서 형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stop to가 됐을 때는요, 얘가 일형식 구조인 거고요. 그리고 stop ing가 됐을 때는 얘는 삼형식 구조예요. 그럼 의미상 얘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문장에서는 ing를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to는 괜찮지만 ing가 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봐야겠지. 여기까지도 괜찮았어? 그냥 이렇게 돌아서서 코를 킁킁거리고 막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는 was following이니까 따라오고 있었어. 자, 뭘 따라가고 있었냐면요. 바로 뭔가의 냄새를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slowly, 천천히 내가 began, 시작했죠.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라고 해서 begin 다음에 to 부정사를 썼는데 begin이라는 동사는요. to 부정사를 써도 되고 ing를 써도 둘 다 가능합니다. 의미도 바뀌지 않아요. 자, 그럼 내가 뭘 깨닫기 시작했는데 대절을 깨닫기 시작했대요. 접속사 realize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네요. 즉, 이 거대한 동물이 곰 얘기하는 거겠죠? 이 거대한 동물이 나를 냄새 맡고 있었다라는 걸 이제 알기 시작한 거야. 킁킁거리던 대상이 바로 누구다? 나다. 나였던 거죠. 자, 그러면 순간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아까까지는 내가 곰 보고 와우, 곰이다 라고 하면서 막 신났어. 그런데 I froze. 얼어붙었네. 자, 그러면서 이것은 더 이상은 이제 뭐다? wonderful experience. 멋진 경험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럼 뭐야? 멋진 경험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바로 생존의 문제. 내가 죽냐 사냐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럼 이야기 바뀌네. 아까 위에 선생님이 분홍색으로 쳐놓은 건 I felt a joy. 너무 기쁘지? 색깔 바꿀게요. delighted였어. 근데 여기는 이제 무섭다라는 얘기야. scared 시작되는 거죠. I froze. 그리고 뭐 되고 있어? 없어. 더 이상 얘는 멋진 경험이 아니야. 뭐야? 생존의 문제야. 이야기가 바뀌었습니다. 자, 마무리 지을게요. 그럼 지금 곰의 동기는요. 뭐가 되는 거야? to find, 찾는 거야. 뭘 찾는 겁니까? 고기를. 근데 뭐 할 수 있는 고기요? to 부정사가 뒤에서 밑을 꾸미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죠? 먹으려는 지금 고기를 찾는 거였다는 거지. 근데 그게 누구야? 나야, 나. 내가 명백하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메뉴에 있다라는 거지. 제발 글쓴이가 살았기를 바라면서.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0번은 주장 문제인데요. 이 주장 문제의 주제는 뭐냐라고 봤더니 에너지가 가장 최고일 때를 알고 그때를 잘 이용해보자 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그게 어렵다라고 해서 여기 구조 it 나오고 뒤에 to 부정사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 it은 가짜 주어 그리고 뒤에 있는 to 부정사가 진짜 주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렵대요. 뭐가 어려울까라고 해서 to 부정사 앞에 이렇게 항상 full 플러스 명사를 쓰는 경우는 얘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겠죠? 우리 누구한테도 어렵대. 근데 우리 누구한테도 뭐 하는 게 어렵습니까? 라고 해서 constant level이니까 끊임없이, 즉 일정한 수준의 이 단계인데 뭐가? attention, 집중. 그럼 집중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에는 우리 누구한테도 어렵다는 거죠. 언제? 우리의 근무일 내내 똑같이 집중을 계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왜요? 뒤에 이유를 볼까요? 우리 모두는요, 가지고 있거든. 자, 뭘 가지고 있습니까? 신체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리듬인데요? 묶을게요. 자, 여기는 과거 분사가 뒤에서 이렇게 리듬을 꾸미죠. characterize 같은 경우는 원래 뜻이 특징, 짓다라는 뜻인데 리듬은 자기가 지을 수 없는 거니까, 지어지는 거니까 수동으로 써야 되는 거겠죠.
그럼 우리 바디 리듬은 뭐가 있는 거냐면 픽하면 정점. 자, 그리고 valley 하면 저점이라는 뜻이죠. 제일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이 있다는 거야. 뭐의? 에너지와 그리고 기민함의 정점과 저점을 특징으로 하는 신체 리듬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린 지금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바로 에너지와 이 기민함의 정점, 저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장으로 한번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네가 성취를 더 많이 할 수 있어. 1번 will achieve, 그리고 2번 feel, 동사 2번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느낄 수 있습니까?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자신감을 느낄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여기 feel, 대표적인 감각 동사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감각 동사는 뒤에 형용사가 온다는 거. 뭐가 오면 안 된다? 부사가 오면 안 돼요. 자, 그래서 confident 쓴 거죠. 그러면 자신감을 느낄 거야. 뭐로써? 이익으로써.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걸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자신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뒤에 조건 볼게요. 만약에 네가 계획을 잡는다면. 근데 뭐에 대한 계획을 잡습니까? 너의 most demanding이니까 demanding은 힘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너의 가장 힘든 업무를 계획을 잡는 거야. 근데 이걸 언제? 그 시간대에. 자, 타임이라는 것도 볼 건데요. 타임이 기본적으로 그냥 시간을 나타낼 때는 셀 수 없는 명사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타임에 s가 붙어 있다는 건 셀 수 있는 명사라는 거야. 그 이유는 시간대를 나타내거나 시간대는 이렇게 이 시간대 있고 저 시간대 있고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셀 수가 있는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시간대뿐만이 아니라 횟수도 마찬가지예요. 1회, 2회, 3회 이렇게 횟수도 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얘가 복수로 쓸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시간대에 힘든 일을 계획을 잡는 게 좋은데요. 자, 뒤에 왼절 묶을까요? 자, 이렇게 묶고요. 뒤를 봤더니 네가 가장 잘 cope with, 즉 처리할 수 있을 때 뭘? 그것들을.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이라 함은 앞에 있는 가장 힘든 일들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걸 가장 처리하기 좋은 그 시간대라고 해서 이 왼절은 관계부사 when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이 times를 꾸미는 거겠죠. 그래서 그때 힘든 일을 처리하세요 라는 지금 말한 문장이 바로 이 글의 주제문이 되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가장 힘든 일은 언제 해라? 그걸 할 수 있는 그 시간대에 하세요. 처리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조금 더 내용의 뒷문장을 이제 이 방금 말한 주장문에 이제 뒷받침하는 문장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 문장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만약에 네가 haven't thought야. 자, 여기 현재 완료를 썼네요. 얘도 마찬가지. 시간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덩어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쭉. 그리고 뒤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before라는 표현이 있어. 얘 때문에 예전에 라고 해서 얘는 경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뭘 했다면 네가 예전에는 전에는 생각을 안 해봤어. 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에너지 피크에 대한 에너지 정점에 대해서 만약에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면요. 뭐 하래요? 가지래. 얼마 동안의 이 시간을 좀 가지라는 거야. 자, 뭐 하기 위해서 며칠을 써야 되는데요. 여기 투부정사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목적이 되겠죠. 누구를? 네 스스로를 관찰하기 위해서. 자, 여기 보면 yourself 제기대명사를 썼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 제기대명사를 쓰냐면요.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는 제기대명사를 쓴다는 거. 네가 지금 주어잖아. you가. 그러니까 여기는 yourself는 쓸 수 있지만 you는 쓰면 안 된다라는 거. 자, 뭐 모를 수도 있잖아. 내 정점이 언젠지. 그러면은 일단은 내가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며칠 동안 어떨 때가 내가 제일 에너지가 높은지를 관찰을 하라는 얘기인 거지. 자, 그러면서 뭐 하세요? try to note니까 주목을 하려고 하세요. 자, 뭘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할 건데요. 시간대를. 어떤 시간대입니까? 아까랑 똑같은 구조예요. when부터 best까지 묶을게요. 자, when 뒤를 보니까 네가 있을 때 어디에? 최고의.
가장 좋은 상태인 그 시간대를 주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얘도 같이 주제문에 연결할게요.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잖아. 아까 위에서 you're best able to cope with them 이라고 했잖아.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즉 네가 가장 좋은 상태, 그걸 잘 보라는 얘기야. 왜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알겠지만 우리 모두는요, 사실 다 다르기 때문이야. 왜 다른데요? 자, 볼게요. 마무리 지어요. For some, 어떤 사람한테는 정점이 언제 올 수 있는데 아침 제일 먼저 오기도 해요. 자,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걸리는 거지. 자, 테이크가 일반적으로 나오면요, 시간 나오고 아니면 뭐 돈, 노력, 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오고 짝꿍으로 붙는 게 바로 투부정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뭐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이런 표현에서는 일반적으로 it을 가주어로 부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투부정사를 진주어로 봅니다. 이거 테이크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하나를 비교를 하자면요, 우리가 또 spend랑 비교를 하거든요. 자, 쓰다라는 spend 표현이 나왔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시간이나 돈, 뭐 노력 이런 친구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방금 take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를 취한다고 했죠. spend는 ing를 취합니다. 이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그럼 다시 본문으로 올라가면 뭔가 웜업, 준비가 되는데 또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하라? 아까 다시 올라가면 try a note, 주목하라고. 여러분들의 최고의 시간대를.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아침보다는 조금 저녁에 더 집중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요한 일들이나 어려운 일들은 일반적으로는 좀 밤에 처리를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아침에는 약간 슬슬 선생님의 정신을 깨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활동, 그래서 깨울 수 있는, 머리 쓸 수 있는 뭐 책을 읽는다거나 독서 같은 건 선생님 보통 아침에 하고, 그리고 뭔가 수업 준비하고 이런 것들은 또 저녁에 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학습 효과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장 이 에너지가 높은 시간을 꼭 잘 파악해서 활용하기를 바랄게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의 글의 주제는요, 우리가 기술을 받아들이면 그 대가, 즉 비용을 치러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럼 어떤 비용을 치러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만약에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자, 뭘 받아들이나요? 라고 해서 기술을 받아들인다면 이라는 adapt가 왔는데, 우리가 보통 얘가 나왔을 때 adapt라는 표현이랑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adapt 선생님 방금 해석한 것처럼 받아들이다, 즉 채택하다 또는 입양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adapt는 뜻이보다 얘는 적응하다, 맞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잘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기술을 채택을 한다면 우리는 필요합니다. 뭐 하는 게 필요한가요? 바로 그것에 비용을 내는 게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이 첫 번째 문장이 바로 주제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비용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게 될 거예요. 어떠한 대가를, 즉 테크놀로지를 받아들였을 때 취하는지 쭉쭉쭉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문장은요, 수천 개의 뭐가 전통적인, 우리가 livelihood 하면 생계 수단이에요. 생계 수단. 직업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생계 수단이 have been pushed aside까지 얘는 합칠게요. 왜? push aside가 원래는 뭐뭐를 제쳐두다, 밀어두다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완료 수동태를 썼네요. 왜? 얘도 마찬가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이렇게 제쳐져 왔으니까. 그럼 전통적인 생계 수단이 뭐 때문에 제쳐져 왔는데요? 발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쳐졌지? 그럼 그 직업에 따른, 여기서 말하는 those jobs라는 건 여기 전통적인 생계 수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계 수단으로 왔던 뭐가 lifestyle, 즉 생활 방식, 이런 것들도 뭐 되어졌습니까? 해서 removed밖에 없는데, 요거는 앞에 지금 이미 have been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있어서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야. 계속 제거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만 정리를 할게요. 뭐가 없어졌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계속 해왔던 전통적인 생계수단이 없어졌어. 자, 그리고 그거에 따른 생활 방식도 없어졌어. 자, 이런 것들이 없어져서 어떻게 됐을까요? 뒤에 결과를 한번 볼까요? 뭐가? hundreds of millions니까 이건 수억이죠. 그러면 수억 명의 사람들이 오늘날 일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 일하나요? 그 일자리에서요. 근데 어떤 일자리? 또 주어 동사 나오니까 얘 묶을게요. 그들이 싫어하다인데 뭘 싫어하는지 hate 뒤에 지금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jobs하고 they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나 대시 생략되어 있는 구조죠. 그럼 그들이 싫어하는 그러한 일자리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일을 하면서 뭘 만들어낼까요? 라고 해서 여기 컴마 찍힌 ing 나왔으니까 얘 분사구문이죠. 결과 표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별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즉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생산을 하겠지. 자, 어떤 것들을 생산을 하는데 여기도 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묶을게요. day부터 for까지 묶고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다 어떠한 즉 애정이 없어. 여기까지만 썼으면 완전한 문장이 됐을 수도 있는데요. love 다음에 for이라는 전치사가 나와서 전치사는 절대로 혼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졌네요. 목적어가 빠져서 여기 things하고 they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얘도 대신나 which 이렇게 꾸며야겠죠. things를. 내가 안 좋아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안 좋아하는 일을 해, 싫어하는 일을 해. 그럼 당연히 애정이 가는 걸 생산하겠나요? 아니. 애정이 없는 그러한 것들을 생산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가 시작이죠. 없어졌다고 했어. 우리가 기술을 채택하면서 얘가 발전이 막 일어나잖아. 그럼 발전이 일어나니까 전통적인 생계수단 없어요. 삶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애정이 없는 물건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있어요. 이것만 있나요? 아니요. 자, 때때로 이러한 직업들은 만들어냅니다. 자, 뭘 만들어낼까요? 첫 번째, physical pain. 몸이 아파. 신체가 아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장애가 생길 수 있고요. 세 번째, chronic disease. 만성 질환까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야. 얘도 또 비용이네. 기술이네요. 또 있습니다. 또 어떤 대가가 있나요? 자, 그 다음 문장을 봤더니 기술은 만듭니다. 뭘 만드나요? 많은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요. 자, 근데 어떤 직업인데 that 묶을까요? that부터 dangerous까지 묶고 보니까 that 뒤에 are이라는 동사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이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는 new jobs를 꾸미는 거겠죠? 근데 확실히 뭐하네? 위험해. 위험한 일들도 만든다는 얘기예요. 또 이것도 대간에 위험한 일들을 만들어요. At the same time, 동시에니까 또 똑같은 얘기 하겠다는 거야. 자, 동시에 뭐 합니까? mass education이니까 대중교육하고 그리고 미디어. 대중매체들은 훈련을 시키고 있대. 누구를? 인간들을. 자,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시키고 있나요? 라고 해서 이 투부정사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목적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여기도 뒤에도 하나 투부정사 to색 또 나오죠. 얘가 1번이라고 하면 얘는 2번이 되는 거겠죠. 그럼 뭐 하도록 시키냐면 avoid, 피하도록 시키는 거야. low tech니까 뭔가 낮은 기술의 뭐를 이건 하지 말라고. physical work. 낮은 기술의 육체 노동은 하지 말거라 라고 인간을 교육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seek jobs니까 이 직업을 찾도록. 어떤 직업인데요? 뒤에 묶을게요. working부터 word까지. 자, 여기는 현재 분사가 뒤에서 이렇게 꾸미는 거겠지? 어디서 일하는? 디지털 세계에서 일하는 그러한 직업을 찾도록 훈련을 시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 또한 뭐 하고 있습니까? 로우테크 피지컬 워크 하지 말래요. 이거 X였지? 자, 그리고 뭘 찾아라? 디지털에서 일하는 직업을 찾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무리 지어볼게요. 그래서 뭐가? 얘가 함축적 의미 문제였죠? The diverse라는 거, 단절이지.
근데 뭐가 단절됩니까? 머리에서 손을 뗐다는 얘기야. 그 말은 우리가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게 이제 늘어났다는 얘기지. 머리에서 손을 뗐으니까. 그럼 머리에서 손을 뗀 거, 단절된 거는 뭘 줍니까? 스트레스, 부담을 줍니다. 어디에? 인간의 마음에. 또 얘도 대가네요. 인간의 마음에 스트레스를 줘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뭐가요? sedentary nature이라고 해서 우리 앉아서 일하는 일의 특성이죠. 자, 근데 뭐에 앉아서 일하는 일 특성이냐면 best paying job이니까 보수가 좋은 거. 돈을 많이 주는 직업의 그런 주로 앉아서 하는 특성은 바로 뭐냐면 건강에 위험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어디에? 몸과 마음에. 그럼 또 뭐 얘기하고 있어? health risk.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위에 한 줄 주제문 딱 얘기하고 테크놀로지를 취하면, 즉 우리가 발전이 되면 될수록 그것에 대한 비용이 든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슨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얘의 부작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얘기는 없었어요. 이런 거 안 좋고요. 저런 거 안 좋고요. 쭉 부정적 영향을 얘기하면서 이 글은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2번의 글의 주제는요. 숙련된 학습자는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줄 안다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본문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보면 학생들은 시작을 할 때, 자, 학생들이 근데 뭘 시작을 하는데요? 그들의 대학 생활을 시작을 할 때 뭐더라? 그들은 아마도 접근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야. 뭐를? 모든 과목이나 그리고 시험, 그리고 learning task, 학습 과제까지 어떻게 접근을 하더라?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할지 모른다라는 얘기야. 자, 뭐 하면서? 컴마 찍힌 ing 분사구문이네요. 얘는 동시동작, 뭐뭐 하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걸 사용합니까? 라고 해서 여기 와세 구조를 좀 잘 볼 건데요. 우리가 관계대명사 와세 특징은 일단 첫 번째, 앞에 선행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행사 없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는 불완전한가? 라고 봤더니 우리가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야? 부르고 싶어 하는 거야. 어떤 것을 이라고 해서 여기는 사실 like 뒤에 to call은 목적어가 있는데 call 뒤에 목적어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뭐를?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라고 부르다라는 목적어가 없는 구문이어서 불완전하다라는 거. 자, 여기는 that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앞에 선행사. 이 that절이 수식할 수 있는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what을 써야 되는 거. 자, 그럼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싶어 하는데 rubber stamp approach라고 해서 우리 고무도장 방식이라고 부르고 싶은 거야. 자, 고무도장이라는 게 뭡니까? 뭐 참 잘했어요. 요런 문장이 찍혀 있는 게 그냥 계속 그것만 나오는 거잖아. 다른 거 바뀌는 게 아니라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이렇게 어딜 찍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뭐가?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걸 고무동작 방식이야. 자, 그런데 지금부터 아직 이 글의 본론은 안 나왔어요. 예시부터 먼저 들어가 볼게요. 어떤 걸로 예시를 들어갈 거냐면 옷으로 우리가 지금 예시를 들어가 볼게.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입겠냐고. 자, 뭘 입어요? 턱시도를 야구 게임에 입을 거예요? 아니죠? 자, 그리고 컬러풀 드레스니까 화려한 드레스를 장례식에 입을 건가요? 자, 아니면 수용복을 얻다가 종교적인 그런 이 행사에다가 입을 거냐고. Probably not이니까 아무도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옷은 아무도 안 그래요. 왜 안 그럽니까?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요. 자, 뭘 알고 있는데? 라고 해서 또다시 주어동사 시작되니까 여기는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 즉, 있습니다. There is, there are 나오면 대표적인 도치 구문이에요. 주어동사 도치됐죠? 그래서 주어는 여기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적절한 옷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적절한 옷? 다양한 뭔가 행사.
다른 행사와 상황마다 적합한 옷이 있구나 이런 걸 알고 있다고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뭐에 대한 얘기였냐면 옷을 예시로 들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맞는 옷이 있습니다 라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상황마다. 그럼 어떻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skillful learner, 숙련된 학습자 얘기를 할 거야. 자, 숙련된 학습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나요? 대절을 알고 있대요. 접속사,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겠지. 이제 옷으로 다시 잠깐 얘기를 하자면 똑같은 옷을 입는다는 거. 입는다는 게 weren't to work. 효과가 없을 거라고. 뭐에? 모든 수업에. 그래서 여기는 every가 나왔는데 every 같은 경우는 뒤에 단수명사 나온다는 거. 그럼 모든 수업에 같은 옷 입는다고 효과가 그건 없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얘기야. 자, 여기 있는 단어 하나만 보고 갈게요. 우리가 이제 학생들한테 선생님 물어보면 work는 자꾸 일하다라고만 대답을 합니다. 그건 알고 있는 표현이고요. 이제 다른 단어들, 즉 얘의 뜻이 다른 게 있는 것도 또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효과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고요. 작용하다, 작동하다. 그리고 어딘가에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어차피 까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들을 꼭 익혀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모든 수업에 다 같은 옷을 입지 않는 걸 효과가 없다라는 걸 알아. 왜? 그들은, 즉 숙련된 학습자들은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들은 뭐 하기 때문이야? 유연한 학습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글의 주제가 되는 거겠죠. skillful한 learner라는 건 뭐다? flexible, 즉 유연한 learner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 숙련된 학습자들이 뭘 알고 있는지 뒤에서 아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들은 우선 가지고 있어. 다른 전략들을요. 자, 가지고 1번, 그리고 안 돼요 2번. 자, 뭘 할까요? when to use. 그걸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를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them이라는 건 다른 전략들을 얘기하는 거죠. 다양한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때는 이거, 저 때는 저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야. 또 알아. 뭘 또 아냐면 그들은 압니다. 대절을 접속사, 노의 목적어 역할 하죠. 즉 네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 뭘 위한 공부를 합니까? 멀티플 초이스라고 해서 뭔가 선다형 시험지를 공부하는 거랑, 자, 그리고 뭐랑 공부하는 거? 네가 학습을 하는데 에세이 테스트니까 논술 시험을 위해서 네가 공부하는 거. 이게 뭐 하다는 걸 압니까? differently. 다르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야. 이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마무리까지도 아는 걸로 끝내도록 할게요. 자, 그들은 나돈이 나왔죠? 짝꿍 있네요. but also. 그들은 알 뿐만이 아니라 뭘 아는데요? what to do. 뭘 해야 하는지도 알고요. 또한 그들은 알고 있어. 어떻게 그것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어디부터? they, 여기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였냐면 숙련된 학습자들이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숙련된 학습자는 하나를 똑같은 수업에 다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땐 이거, 저땐 저거를 쓴다라는 내용으로 이 글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3번의 글의 주제는요, 관광산업을 성장하게 만든 그러한 요인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보면요, 뭐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그러한 상황. 자, 근데 뭐해? 나라들의 그러한 상황들이 got better이니까 더 좋아지면서, 자, 여기서 get 같은 경우는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로 쓰일 때는 얻다, 가지다의 그런 느낌이 아니라 되다의 느낌이에요. 뭐뭐가 되다. 그래서 뒤에 보통은 형용사가 온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점점 좋아져, 경제 상황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웨이지 레벨. 우리의 임금 수준하고 그리고 일하는 그러한 여건들이 improve. 개선이 되어졌어.
그럼 임금도 되게 좋아져. 내가 돈을 많이 받아. 그리고 근로 여건도 좋아져. 그럼 점차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받았던 거죠. 자, 여기는 were given을 써서 즉 사형식 수동태를 썼습니다. 사형식 수동태를 썼기 때문에 앞쪽에 지금 people은 원래 간접 목적어였는데 걔가 앞으로 나간 거고요. 그리고 뒤에 남는 이 more time off 같은 경우는 직접 목적어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우리 사람들은 더 많은 휴가를 받게 됐단 말이에요. 자, 동시에 또 있어. 이런 조건들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형태, 운송의 형태들이 개선이 됐어. 자, 그리고 그것은요 라고 해서 이 그것이 말하는 건 가짜 주어. 자, 그리고 있는 뒤에 to get to place의 투부정사가 진주어가 되는 거겠죠. 운송의 형태가 좋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빨라지고 더 싸지겠지. 뭐가? get to place. 즉 여러 장소로 이동하는 거. 이동하는 게 싸고 그리고 이 빨라졌다라는 이러한 지금 이점을 낳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 다시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볼게요. 나라의 상황이 좋아졌어. 그럼 근로 여건이 개선되다 보니까 뭐가 되더라? 휴가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거야. 얘가 좋아졌어요. 얘도 생겼어요. 그로 인해 휴가도 많이 받게 됐어요. 거기에 플러스 운송수단까지 다 좋아지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바로 변화들이야. 이런 변화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뒤에서 덧붙여 말하면 뭐에? 영국의 산업혁명이 led, 이끈 거지. 즉 이러한 변화의 많은 부분을 그럼 선생님 아까 방금 말한 변화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변화들이 바로 이 위에 말한 이 친구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생겨났는데 뭐가?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우리는 철도라는 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에 철도가 뭐를 시작하게 됐습니까? 지금 아주 유명한 블랙프리나 브리톤 같은 그런 유명한 해안가 리조트까지 들어오게 된 거죠. 또 있어. 리조트도 들어왔고요. 또 뭐와 함께라고 해서 여기 with the railways라고 해서 얘가 부사구가 앞으로 먼저 나갔어요. 자, 앞으로 먼저 나가는 바람에 이 문장은 도치가 됐다. 그래서 came이 동사 그리고 뒤에 있는 many large hotels가 주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많은 대형 호텔들이 막 생겨나게 된 겁니다. 해안 리조트도 생겼죠. 그리고 많은 대형 호텔들도 생기게 된 거야. 왜? 우리가 철도, 즉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는요. 뭐가? 새로운 코스트 투 코스트니까 대륙 횡단이야. 자, 그럼 대륙 횡단 철도 시스템이 만들어졌대요. 가능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라고 해서 원래 made 같은 경우는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화서브라는 형용사가 먼저 나왔네. 그럼 얘는 당연히 형용사는 목적어가 될 수가 없어요. 목적격 보어가 나오고 그럼 목적어는 어디 있나요? 목적어가 너무 길어. 영어는 가운데가 긴 걸 싫어하고 앞이 긴 걸 싫어해. 그럼 길어진다? 그럼 다 어디다가 보내냐면 다 뒤로 보냅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어가 먼저 나오고 목적어는 여기 더부터 끝까지. 얘가 목적어가 뒤로 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런 레일웨이 시스템이 뭘 가능해주게 만들었냐면 아주 유명한 호텔들, 즉 반프, 스프링스나 아니면 샤또, 레이크, 루이즈 같은 럭키 산맥에 있는 이런 것들의 건설을 가능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지금 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런 철도가 생겨나면서 위에 다시 올라가면 시사이드 리조트 생겼지. 그리고 large 호텔 있죠. 그리고 아주 유명한 해안가 호텔들이 있지. 다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호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고로 마무리 적어볼까요? 나중에는 뭐가? 철도가 그 다음으로 이제 생겨나는 게 비행기잖아요. 그래서 출현, 뭐의 출현? 항공 운송에 그러한 출현이 열어줬어. 뭘 열어줬습니까? More of the world니까 더 많은 세계로 가는 걸 열어줬어요. 그러다 보니 1번 열어줬다. 2번 이끌었다. 2번 즉 뭘로 이끌었습니까?
관광산업의 성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나라가 경제성장이 좋아지고 휴가도 많이 받게 되고 그러면서 또 운송수단까지 개선이 되고 철도에서 그리고 비행기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결국은 뭐 하게 됐습니까? 관광산업의 성장까지 이끌게 된 거다. 그럼 우리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쪽에 모든 게 싹 다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관광산업을 이끄는 요인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는요, 무관한 문장으로 출제되기도 참 괜찮은 문제였어요. 자, 오늘은 23번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수업 24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갱스터디의 은경쌤이었어요.